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마침 검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딱 맞는 출연자 모셨습니다. 김용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고 나서 어떻게 네. 좀 반응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매불쇼의 위력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감했습니다. 오늘도 맹활약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진보 교수님도 나와주셨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뒷심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뒷심은 웃음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웃음소리가 뒤로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체력이 딸려서 그래. 그거라도 해주셔야죠. 네. 자,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윤혜 신엄마부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출연료가 올랐습니다. 야호! 저희는 거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없이도 네. 우리끼리 자력으로 150만을 넘었습니다. 진짜 150만 156만. 조금 올라가지고. 내가 매일 체크했어. 네. 언제부터 인사 갑니까? 다음 회차부터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회수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기분 더러운 건 처음이에요. 기분이 아주 근데 이제 찝찝해집니다. 그 횟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 계속 적용되죠. 그래요?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변희재 아니, 대표가 여러 번 왜냐면 출연하시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나왔을 때 조회수가 폭락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랬나요? 네.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조회수 떨어뜨리려고 오늘 특별히 모신 거 아닌가? 고정값이 이제 올라간 거죠. 몇 전에 대고 그러세요 또.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해야 됩니다. 네. 날카롭게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 때 조회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좀 날카로운 부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용민 의원님이 그때 나왔을 때 네. 왜요? 얼굴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검찰에 굉장히 삐딱한 김용민 의원 조만간 불륜설 터진다. 근데 그 이후에 안 터지더라고. 아직도. 어떻게 네. 된 일입니까? 네, 뭐 실패했겠죠. 실패입니까? 네,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하겠지만 아. 다 실패할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맞는 공작이 들어갔는데 이 불륜설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어쩌다 불륜설 얘기가 네. 나왔지? 좀 그러니까 치명적이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 사실 김용민 의원은 100년 해로설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불륜설은 안 맞아. 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앞으로 이제는 안 나오겠죠. 요 부분. 그래야겠죠, 뭐. 네. 안 나올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쪽에서 이제 불륜설, 한쪽에 열애설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열애설은 사실인 걸로. 사실인데 이번 또 추석에 네. 우리 부모님께 여자친구가 또 인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인사 인사 드렸잖아요.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운전을 못 하고 네. 그래서 이 강화도 산을 가는데 네. 차 편이 없어가지고 저희 네. 어머니가 차로 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해. 이런 불효가 다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둘 다 운전을 못해서. 운전 못해서 엄마한테 운전을 시켜. 엄마 차 타고. 네. 와. 그래도 이제 인사는 한 거잖아요. 뵌 거잖아요. 뒤에서. 오. 진짜로. 정석에서. 운전하다가. 어머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처음일 거 아니에요. 여자. 글쎄요,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야,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인사는 제대로 못했죠.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운전에 네. 집중하시느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도 스틱으로 하시거든요. 진짜요? 멋있다. 오토를 못해요. 오토를 오히려 못하시고. 네. 네. 내비가 있으면 또 못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연애 내용은 엉망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습니까? 네, 그냥 여자친구 호텔에 그냥 넣어놓고 혼자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뭡니까? 제가 한참 좋을 때. 골프가 좀 워낙 일찍 약속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뭐 아직 골프는 한두 달 전에 잡거든요. 아니 같이 치면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연애 전에 부킹이 먼저 돼가지고. 부킹이 먼저 이게 잡아요. 아까 여자친구랑 같이 골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짜여졌으면. 짜여져 있으면. 모르지 골프. 골프 룰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이 그동안에 계속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과연 태블릿 PC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는데 요거를 간략히 제 언어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태블릿에 태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서원 씨와 관련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주변을 살피지 못한 내 불찰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친박이라는 사람들 내 얼굴로 총선 치르지 마라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대목, 탄핵과 구속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 뭐라고 답을 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을 탄생시켜줘서 안도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혹시 대표님 주목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을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섬세하게 안 들여다보니까 네. 껍데기만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핵심이 중앙일보는 JTBC의 모회사여서 지금껏 이 태블릿에 연관된 정치인 들어오면요 태블릿 질문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 당대표 경선 때 태블릿 조작될 수 있다 떠들었다가 중앙일보로 거의 끌려가서 거의 문초를 당할 정도로 얻어맞아서 사과를 하고 아 진짜로? 네, 중앙일보에 그러면서 제 판결문 변희재 1심 판결 제가 2년 선고받은 거를 존중하겠다 얘기했다가 저한테 또 엄청 얻어맞았죠. 왜냐하면은 내 판결문을 왜 제3자가 존중합니까? 내가 부당하래서 한 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앙일보나 JTBC는 관련 정치인 나오면 반드시 태블릿 PC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주소는 당연히 유영화가 있을 텐데 중앙일보에서 박근혜한테 태블릿 PC를 안 물어봤다? 저는 물어봤을 거라고 봐요. 안 나오던데? 네,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박근혜 쪽에서 빼라 그랬던지 그 질문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답을 원했겠죠. 아 태블릿 PC 그거 그냥 뭐 시중에 떠도는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조작됐다는 게 가짜 뉴스다. 예, 가짜 뉴스라는 말 듣고 싶었을 텐데 그 답이 안 나왔던지 박근혜 쪽에서 아예 제가 볼 땐 빼라 태블릿 PC는 그렇게 돼서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 대통령이 뺀 이유는 저희 쪽도 계속 자료를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요거는 유보. 아 요거는 유보입니까? 유보. 네, 빼놓고 그렇게 보신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 탄핵당하고 구속당한 사유였던 뇌물죄하고 국정원 특활비하고 정치 개입대에서는 다 부당한 수사 재판이었다고 항변을 했어요. 다 잘못됐다.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확실히 뇌물죄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예. 나는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국정원 특활비는 원래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해왔던 거를 그냥 이어받았을 뿐이다 이런 거하고 정치 개입은 자기는 여론조사를 받아만 봤을 뿐이다. 다 항변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수사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를 아직도 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랬는데 근데 왜 안도한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그냥 아예 제껴버린 사람은 괜찮은데 그럼 윤석열이 아니면은 이재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이제 그 진영론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진영론은. 근데 한동훈을 장관에 기용한 것에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누가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그때 수사했던 사람을 왜 장관에 기용하냐?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문제 제기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짚었단 말이에요. 왜 한동훈 같이 실제로 박근혜 삼성 뇌물죄를 친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의 법무장관 기용을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근혜 입장에서는 상황 따라서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무너지면은 칼을 뺄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놨어요. 그건 아직 살아 있다고 다 보시는 거예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 제가 볼 때 양다리 딱 걸쳤죠. 근데 걸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JTBC 모회사가 중앙일보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태블릿 PC 질문을 하면 불리한데? 그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떠들고 다니는 변희재가 있잖아.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정당성이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항상 해왔다라는 주장이야. 아, 오케이. 아, 됐지? 네, 아. 이해됐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통역사야. 우리가 요 얘기는 꼭 하는 게 매뉴얼에 있어요. 아, 그래요? 변희재가 나오면 해야 돼. 변희재가 나오면.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네. 다뤄봤습니다. 문제는 또 이제 내일부터 박근혜 회고록을 중앙일보에 연재한다는 겁니다. 오, 네. 탄핵 관련 특검사도 다 얘기하겠대요. 이제 일주일에 2편씩. 그러니까 무슨 말 나올지 몰라요. 이제 박근혜 입에서 네. 이제 이 회고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강서구청장 지금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한 10% 이상이나 더블 스코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거나. 아, 그러면 이제 발언이 바뀐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는 이런 선거 경과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오. 체제 유지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해외 쪽을 돌파시켜 놨잖아요. 지금 테러피시 해외 쪽에서 이제 제가 중국 매체하고도 인터뷰를 끝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나올 텐데 현재는 일본만 나오고, 언론에서 중국 나왔습니다. 러시아. 제가 또 일본 지식인들하고 지금 거의 연휴 동안 계속 토론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다가 일본 보수는 윤석열을 버려라 이 칼럼이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국내외 해외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을 때 박근혜 씨는 계속 중앙일보에 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쓸지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한가운데다가 윤석열의 수사는 부당했다라고 지을 수도 있는 그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박근혜 씨가. 아이고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는 나는 조작됐다고 본다. 가령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할 수도 그럼 있는 연재는 안 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연재를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연재가 되는데 네. 뭐 아마 그 박근혜쯤 되면은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내부 검열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사실 확인을 한다 그러는 거야. 박근혜 씨가 일방적 주장했을 때 사실 확인만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연재가 중단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박근혜가 태블릿 조작된 걸로 나는 확실한다 그러면 중단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중앙일보를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야합한 거 아니냐? 저쪽 세력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중앙 한가운데다가 그냥 던져 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디데이를 12월 정도로 보는데 박근혜 회고록 연재가 하나 도화선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근혜 씨가 칼을 뽑을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다. 기회는 지금 안 버렸어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만세 불렀잖아요. 잘한다고. 네. 근데 박근혜 씨는 윤석열 대해서 아니 1년 4개월 된 정권을 아직도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5년 단임제 정권을 1년 4개월 봤으면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평가하기가 이르다면서 평가를 유보해 버렸습니다. 이명박은 만세 찬양했잖아요.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최욱 씨가 설명한 건 좀 다르잖아. 그러네. 껍데기만 근거하고. 제 껍데기였습니까? 모든 언론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투시력이 필요하네. 이거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변희재 버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변희재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으로 큰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용민 의원에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네.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맞아요. 검사 탄핵. 맞아. 네. 알고 있구나. 그때 한 명인가밖에 사인 안 해가지고. 되게 정확히 알고 힘들어요. 있네요. 정확히 알고 있네. 제가 그래서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고맙다 고마워.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을 남용하면서 보복성 기소를 한 혐의가 있는 안동환 검사라고 있습니다. 안동환. 네, 안동환 검사.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국회 통과시켰어. 오. 이거를 이분이 주도한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네. 잠깐 좀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은 사실은 내용은 심플해요. 유성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성이 재판을 간첩 재판을 받는 도중에 조작이 드러났잖아요. 중국 공문서 위조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건 검사가 아니라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폭탄을 맞으니까 검사들이 유성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복수하자. 왜냐면 망신당했으니까. 그렇죠. 복수의 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복성 기소다.
이건 김용민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야.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럼요. 얘기한 거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네.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서 위법하다. 그래서 공소 기각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21년 10월달에 아주 최근에 이제 나왔던 오,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사건의 검사를 지금 탄핵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조작에 가담했던 의혹이 있는 검사들은 이미 간첩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 네. 의혹이 있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은 이미 다 저기 퇴직했어요. 한 명이 지금 그 용산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가 아니라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못 시켜요. 그래서 우와. 결국에는 한 명 남은 게 이제 안동환 검사였고 이 보복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두봉 검사라고 이 이두봉. 사람이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죠. 이원석 검사와 이두봉 검사가 둘이 물망에 네. 올랐다가 이원석 검사가 총장이 됐고 이두봉은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지금 검찰총장 저는 한동훈 장관밖에 모르겠어요. 총장 아니에요. 이원석. 그 사람이 네. 검찰총장이에요. 예. 그렇죠. 이 씨를 좋아하네. 정말 고급스러운 논평 아닙니까? 네. 이두봉, 이원석, 이시원, 그러네요. 이 또 누구 있잖아. 이동관.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행안부 장관. 네, 이상민. 봐봐 다 이 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논평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순실을 수사하면서 태블릿 PC 그것만 그냥 내놔라. 더 까불지 말고 그럼 봐주겠다 이런 이 형량 제한을 한. 이 그래서 사람. 그렇게 이제 최소한 자서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까? 명확하게. 자기한테 태블릿 PC만 네 거라고 인정해주면 봐주겠다. 그렇게 회유했다고 나와 있어요, 진짜로? 나와 있어요. 예, 실명은 나와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 근데 지금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된 거예요. 다 같은 공범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아직 뭐 탄핵이 결론 난 건 아니야. 그 헌재에서 또 결론 지어야 되니까. 헌재에서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105명이 동의를 했다는 거야. 오, 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이 어림잡아도 한 60여 명은 동의를 안 한 거거든. 네. 왜 이거 동의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실제로 진짜 반대했던 분들이 꽤 많았고 반대했던 것에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그럼 언제? 그럼 도대체 얘기해. 언제? 언제냐고. 이것도 늦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늦었잖아. 도대체 언제냐? 언제인데요? 네. 얘기해봐요. 끝까지 없어요. 끝까지 안 하겠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발의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제 단식하기 전까지는 제가 한 70여 명 정도 이 정도 70명 조금 넘게밖에 동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 다 민주당만입니까? 아니요 무소속도 있어요. 오, 네. 예를 들면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야당의 그분 얘기를 왜 꺼내요? 야당의 명예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제 야권, 범야권이 다 같이 이제 동의를 한 것들인데 아무튼 그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하기 전까지는 한 70여 명에서 조금 넘었는데 단식을 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설득이 조금 더 쉬워졌어요. 조금 더 생기게 됐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 100명을 채웠죠. 100번째가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하면서 100번째를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또 발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당론으로 일단 정했어요. 당론 발의하자라고 정했는데 네. 당론 발의하기로 정했으면 이제 원내대표가 당론 발의 절차를 진행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들어온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탄핵은 그 전에 해야 된다. 괜히 뭐 구속영장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탄핵 발의하면 이거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네. 기왕 다 모아놨으니까 지금 빨리 발의하자.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불필요한 논란 없애려고. 근데 네. 계속 발의 안 하고 있다가 당대표 구속영장 들어오니까 당이 그야말로 진짜 탄핵 얘기는 언급도 못하는 분위기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루 이틀을 원내대표단이랑 계속 싸웠습니다. 발의하겠다.
나는 지금 모아놨으니까 당론으로 하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당론 발의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발의하겠다라고 아. 해서 결국에 발의하는 걸로 설득을 해서 네.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럼 통과 안 된 거예요? 아니 통과됐어. 통과됐어요. 통과됐죠. 통과됐어. 그러니까 발의 아니, 과정도 그래서-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다고. 결국에 그 통과됐을 때는 몇 표가 나왔었죠? 통과될 때 180표 찬성이 나왔어요. 180표. 네. 오. 그 통과는 압도적으로 했네. 됐어요. 아, 했어 했다, 했는데 했네. 왜 그 과정이 왜 그러냐는 거야. 아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명확한 건이잖아요. 아, 그럼요. 대법원 판결이 법원 판결문 있는데요. 가지고 움직인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해야죠. 네. 네. 당연히 더 해야 되고 대상은 한번 또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 네. 김영철 반부패 2부장 네. 중앙지검에서 이번에 대검으로 올라갔는데 소영길 대표 털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은 그 JWPC 조작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어요. 완벽하게 그냥 이 수사 보고서 조작으로 딱 걸려들었는데 그거 딱이죠 뭐. 제가 이제 그 최대집 뭐 안진걸 등도 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해놨고 네. 그냥 악수도 못 내요. 제가 공문도 3번 보냈거든 답변하라고. 네. 그대로 조작한 거 딱 걸려가지고 수사 보고서로. 수사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 조작했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아, 그냥 그대로 이거 수사 보고서가 뭐 하여튼 뭐 그 개통 과정 보고서인데 네. 개통을 절대 그 판매자에서 못 해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 개통은 그 유심으로 개통했기 때문에 저희 본사가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도 못 간 걸 가지고 여기서 개통했다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아. 악수를 못 내는 건데 네. 그거 네. 제가 고발장 보내드릴 테니까. 김영철 깜깜합니다. 예, 검사 탄핵 얘기하는데 또 이제 바로 태블릿으로 넘어가서 아니 김영철이 지금 저 소영길 아이를 지금 하지만. 그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네.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했어요. 어. 당신 지금 소영길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검으로 나갔더라고. 중앙지검에서 계속 나가라 그랬거든 우리가. 아, 그랬어요? 네, 대검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역풍 분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역풍을 어디다 버려버리고 싶어. 네. 아니 무슨 역풍이 붑니까 대체? 어. 아니 이상민 장관 탄핵에서 돌아왔지만 역풍 불었어요? 안 불었잖아요. 네. 검사 탄핵도 국민들이 원하지. 아니 검사들은 기소권 가지고 남들 다 기소하면서 제 식구 감싸해가지고 한 명도 자기들은 처벌 안 하잖아요.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에요. 해야지 그러면 또 하고 변희재 대표 얘기한 사람 또 하고 들어오면 또 하고 계속해야 돼. 네. 잘못한 걸 처벌을 해야지. 처벌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들은 누가 처벌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 정치적 탄핵이면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명확한 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불기소 세트 관련해서는 뭐 검토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당연히 추진을 했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안 하고? 이게 99만 원 세트이다 보니까 네. 한 100만 원 내외에 가지고 검사 탄핵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그런 많았어요. 의견이 대부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경찰관 같은 경우에 사건 관계자한테 100만 원 정도 접대받으면 당연히 파면되거든요. 경찰은 바로 파면입니까? 네, 그럼요. 아. 공무원들 인허가권 가진 공무원들이 100만 원 정도 접대받았다 파면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사건 수사는 더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검사가 네. 사건 관계자한테 한 99만 원 뭐 이렇게 술을 접대를 받았다. 당연히 네. 파면돼야죠. 어. 근데 하여튼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고 가장 명확한 유성 사건만 일단 했는데 저희가 당론으로 이 부분 검사 탄핵하겠다라고 의결했을 때 한 명만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네. 예,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당론 결정을 그러니까 이건 해놨어요. 첫 테이프에 불과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탄핵안 통과시킬 때 안동환 검사 말고 추가로 더 하자라고 해서 내부 검토를 했던 네.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명 받아놓은 걸로 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검토됐던 사람 아직 서명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발의를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검토를 끝마쳐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때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통과됐지만 통과 못 시킬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아시는 것처럼 그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먼저 있었어요. 같은 날이야. 네. 아.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탄핵안 표결이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순서를 바꾸자라고 했지만 왠지 가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순서를 바꾸자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렸잖아요. 그랬죠. 더 이상 본회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 원내수석이 나가서 김진표 의장에게 정회를 요구를 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죠. 지금 정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통과시키고 시작은 나서. 거예요, 네. 정의는? 검사 탄핵안을 어. 여기까지는 표결해야 하고.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날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네. 그러면 안동안은 사퇴하면 정관이 끝나죠. 받을 수 있는 네. 이상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까지 무조건 표결해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표결하지 않으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원내대표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원내대표한테 제가 뛰어가서 막 또 이거 해야 된다. 여기까지 네. 표결해야 된다.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나 진짜. 네. 그랬더니 원내대표 알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김진표 의장한테 이것까지 표결하고 정회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간신히 표결했습니다. 진짜 표결 못.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제가 그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냈었는데 결국에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역풍을 무마시키려고 요 검사 탄핵 하나 했나 보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중에 헌재 가서 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뭐 입법부가 그거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네. 검사에 대한 견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견제 수단이 없어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입법부의 예. 탄핵이에요. 네.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아니 검찰도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뭐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지. 안 지잖아요. 검찰 독재를 규정한 이상 우리가 합헌적인 방법으로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네. 이 정권의 힘의 원천은 검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진을 쳐야지 네. 자꾸 주변부 맴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 정권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보다 훨씬 아픈 부분입니다. 힘의 원천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상민 장관은 대체 가능해요. 네. 근데 검찰은 탄핵이 시작돼서 검사들이 동요하고 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네. 이 정권이 통치 수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아니 민주당은 방법이에요. 맨날 검찰 독재라고 외치면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서로 하겠다고 난리 나서야 쳐야 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어려워 일 하나 처리하는데 김용민 의원 이렇게 그 착한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었을 거야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결국 이게 통과되는 난리를 쳐요. 이 정말 슬픈 현실.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아유, 탄핵 네. 대상의 대상의 검사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계속 동의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네.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 사람을 우리가 탄핵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네. 그냥 원내대표가 다 도장 찍어서 그건 네. 전체 의원이 다 동의를 해서 발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면 돼요. 하루도 아니에요. 잠깐이면 돼요. 지금 우리 제작진이 영상 돌려봤는데 김용민 의원 혼자 본회의장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정신없대. 진짜요? 눈물 나네. 그 영상이 있군요. 그러면은 이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네.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아까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월 정도에 그 한동훈 장관 탄핵은 그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말이죠. 그렇죠. 이제 국감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셨죠. 네. 근데 저는 일단 민주당이 그래도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다. 이게 와 진전했다라고 보고 아이고야. 있는데 이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명 자체가 위헌적인 방식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당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청권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리가 제청을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총리 대리가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학자들의 입장을 보면 제청권은 대리할 수 없다. 제청권은 핵심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리 대상이 아니다. 대리에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총리의 제청 없이 임명된 장관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성을 띈 장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탄핵 대상이죠. 저는 작년에 이미 탄핵안을 다 써놓고 그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탄핵안까지 보내놓으면서 탄핵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보다 한동훈이 먼저다. 게다가 한동훈은 작년 이제 여름쯤에 제가 써놓고 이제 보냈던 건데 한동훈 장관은 곧 우리 당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거다. 뭐 당사 압수수색하기 전 얘기예요. 대대적인 수사를 들어올 건데 정치 탄압을 위해서 들어올 건데 그때 탄핵 얘기 나오면 늦다. 우리가 보복 탄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미 지금 탄핵 사유가 있을 때 바로 끝내자라고 했어요. 그때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그 시행령? 네, 시행령. 인사검증단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만드는 것이 정부조직법 위반이거든요.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법무부에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 근데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것은 위법하다. 위헌 위법이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돌렸죠. 네. 시행령으로. 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줄여놓은 거를 늘렸어요. 그 늘렸던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중에 하나인 위증교사가 들어갑니다. 위증교사는 6대 범죄에도 없었고 2대 범죄로 줄였잖아요. 부패 경제 범죄가 아니에요. 네. 근데 등짜 가지고 네. 등 안으로. 사법방해죄를 우리가 검찰에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한 겁니다. 와. 예. 아무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명백한 사유이기 때문에 네. 저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그때 탄핵안을 다 만들어놨었죠. 근데 그때 못하게 한 사람이 실명 얘기해봐요. 아니 뭐 얘기해봐요.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대했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어떤 명분으로 반대했어요? 예, 아직은 아닌 것 아직은 같아요. 아니다. 아유 진짜 우리 당의 모든 반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언제? 지금은 아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아닐 때. 아니,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 임기 끝날 때. 예,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 했죠. 아니 인사검증 한동훈 씨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잖아요. 김행치만 맞아. 보더라도 야, 완전 좋다. 무능한데. 진짜 엉망진창이죠. 인사검증 다 실패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법적 다툼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사안에. 아 그래 말을. 네. 아니, 아시는 것처럼 뭐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2번 기각됐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그리고 검찰청법 그 개정안 관련해서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또 졌잖아. 네, 졌잖아요. 네. 헌재에서. 헌재에서. 권한쟁이 졌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독직 폭행 사건 강진호 검사 졌잖아. 무죄 나왔잖아요. 다 져요. 최순실이 태블릿 돌려달라는 것도 다지고 있습니다. 맞아. 다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아이고 적절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일부러 지려고 하는 사건이 있죠.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징계 징계. 사건을 네. 일부러 지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또 있죠. 1심에서 1심에서 이겼는데. 이겼어 법무부가. 근데 변호사 바꾸고. 이렇게 무능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진짜. 또 있어. 피의사실 공표. 네. 그거 이제 국회 와서 피의사실 공표하잖아요. 나와서 예, 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저것도. 그거 지금 고발을 뭐 했던가 하려고 준비하던가 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국정감사 때 또 보자 그러는데 또 국정감사 때 또 법사위가 또 한동훈한테 또 두들겨 맞겠죠. 두들겨 맞고 이제 네. 밟히고 예. 밟힌 다음에 또 탄핵하자 그러면 또 쟤들 얻어맞던 이 꼴이 나니까 네. 시간상으로 무리였으면은 뭐 저 같았으면 해임 건의안을 먼저 돌파시켜 버리고 어쨌든 대통령한테 지금 파면을 요청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게 해임 건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임 건의안하면 이제 법정인도 이제 인정되는 거니까 그걸 던져놓고 한동훈 기존 꺾어놓은 다음에 국감에서 최대한 맷집으로 버텨보고 그 다음에 탄핵하면 어떻을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로만 했기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네. 좀 불안해.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원내대표는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를 하면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를 무조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6일 전에 발의를 하면 10월 6일 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그러면 자동 폐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이 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발의를 해놔버리면 네. 10월 6일 본회의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고합니다. 그 김진표 의장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의장 바꾸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의장 바꿔야죠 그러면. 네. 아무튼 그래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고 네. 제 계획은 뭐 이건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검사 탄핵을 한 명 더 하는 게 지금 저의 계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6일 날 본회의 때 보고되면 그 다음 본회의를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게 네. 만들어 놓는 게 네. 저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왜 편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또 전략이 노출될까 봐.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예측에 맞아가지고 몸값 쫙 올라갔거든. 올랐는데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이거는 발부될 네, 거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했거든. 이거 기각돼가지고 변희재 저거 다 틀리는 놈 저거 아유 해서 지금 매불쇼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발부될 거라 얘기한 적이 없고 판사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판사를 믿으면 안 된다. 판사를 믿으면 안 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소영길 대표 영장이 지금 발부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유창훈 판사 걸렸다 이거야.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유창원 판사가 똑같은 사람 걸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거는 저는 법리를 정확하게 따랐다기보다는 네. 이 법원 내에서의 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불만, 특히 저 대법원장, 저는 이 여론이 지금 적용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웬만한 판사들이 볼 때 이 기본 이하의 사람을 대법원장 앉혀놓으니까 이균용이 후보자. 거기에 대한 네. 저는 이제 이 반발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정치적 사건 들어오면 또 영장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원래 안정적이려면요 기각될 영장은 기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막 계산한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역시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고 그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판사 그러니까 저는 영장발부 판사들은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 원칙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운이 좋은 거다 이거 따지면. 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장 혹시 뭐 현재로서 어려워 보이지만 다음에 또 발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또 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심하네. 또 들어오면 그때는 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은. 그러니까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거고. 그럼 어딜 믿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믿으면 안 돼. 법원을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안 돼. 우리 사법국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아니 증거를 오갈 데 가지고 없습니다. 판단을 해야 아니 무슨 생각을 그 법원을 믿고 야 체포동의안 가결하자 이게 논리였잖아요. 네. 아니 법원을 믿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법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부결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는 본인의 행위로. 집에서. 네. 거기에 이제 또 자신 팬들한테 기도할 도움이 때. 되는 얘기거든. 기도할 때. 팬들한테 도움이 네. 되는 이야기. 네. 후원금도 많이 도움 됩니다. 후원금. 네. 이번에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일단은 이번 추석 명절 분위기까지 이제 쭉 이어졌죠. 안도하는 분위기와 선거에 집중하자라는 분위기. 이제 구속영장이 보궐선거요? 예,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실제 의총 분위기도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와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의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산을 한번 넘은 거고 네. 큰 고비를 넘었다고 봐요.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그 결정문이 사실 제가 이제 저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나름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 쓴. 네. 판사가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썼을까 싶을 정도로 잘 썼어요. 기각됐으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보통 기각시킬 경우에 판사가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자기도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기각시키려면 그냥 심플하게 갑니다. 저기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딱 이렇게 쓰고 끝나요. 그냥 이게 두루뭉술하게. 네, 딱 그 판단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범죄의 소명이나 뭐 상당성이나 이런 거 굳이 언급 안 해요. 증거관계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는 증거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 수사 이렇게 2년 정도 했던 네. 엄청나게 압수수색했더니 검찰 수사를 박살을 내놓은 거죠. 판사가. 그것도 하루 판단해서 하루 만에 이거 진짜 여지껏 뭐 했냐라고 박살을 내는 거거든요. 박살을 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뭐 위증교사 가지고 그거 뭐 소명이 됐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거 검찰에. 자체가 위법 수사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위법 수사로 결론이 내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소명이라는 것은 그 입증이 충분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야 일단 딱 봤을 때 내가 하루 동안 봤는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됐다라는 것은 네. 우리 대중의 언어로는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네 이 정도로 그렇죠.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그 유죄를 선고할 때는 한 95% 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소명이 됐다라는 건 50% 넘으면 돼요. 한 60-70% 정도 이 정도면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이 판단도 충분히 그 변호인 쪽에서 반박하지 않은 상태의 판단이거든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이 뭐 2달, 3달 열심히 준비해서 이만큼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준비하고 들어가거든요. 한 며칠, 2-3일 만에 기록도 없이 기록을 못 보거든요. 검찰이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방어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는 무기대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검찰이 압도적으로 강한 우위에 무기를 있구나. 갖고 있고 변호사는 도주 우려 없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도 뭐 그 정도 소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도 저는 저쪽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침소봉대할 게 애초에 아니다. 이 영장이 140페이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한 2, 3일 만에 봐야 되는데 그리고 판사는 실제로 하루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140페이지다가 또 아마 자료는 거의 트럭 한 군데가 갔을 거야 아마 자료가 하면은 그렇죠. 아이고. 그걸 판사 보러 하루 만에 판단해라 이 자체가 잘못됐고 실제로 아. 윤석열 한동훈이 날뛰기 전에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영장 치는 게 없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 최근 일이에요? 박근혜 때부터 100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것도 그래. 지난 뭐 1차 체포 동의안 있잖아요. 그때 180페이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 복잡하다는 얘기 뭡니까 다툼 여지가 많다는 얘기거든. 원래는 구속을 시키려면 깔끔해야 되거든 이거 그냥 뭐 다툼 여지 없이 그러니까 이미 영장이 길다는 거는 기각 사유가 돼야 돼요 그 아, 자체로.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그리고 그 청구서가 굉장히 긴 것, 이거는 윤석열 검찰 표 방식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 명예훼손도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중앙정원한테 명예훼손 사건 구속이라는 건 원래 전례도 없지만은 그건 진짜 논란이 없이 딱 걸려야 되는데 제 영장도 40페이지짜리였어요. 어. 20몇 개를 집어넣었는데 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런 아, 것들이. 뭐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네네. 어. 맞습니다. 뭐, 합리적입니다. 뭐 억지로 동의할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뭐 일반적인 사건 영장 같은 경우에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검토가 가능하죠. 네. 자 아무튼 구속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범이 대통령급으로 폼 잡고 싶은 것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 영수회담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번 이상을 제안했을 때 네. 일단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9월달에 공식적으로 국회에 답변한 거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법 네. 리스크라는 거. 근데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죠. 검찰들을 장악한 검찰 정권에서 자기들이 수사해놓고서 수사 중이니까 안 만나겠다. 근데 결국엔 어쨌든 그 한꺼번에 다 때려 모아가지고 이번에 영장은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돼서 법원까지 가서 기각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만나자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도 너는 자범이고 너는 피의자고 범죄자고 못 만나겠다 그러면은 그럼 대법원 가서 무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이거 여야 대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그럼 임기 다 끝났. 야당은 현재 다수당이에요. 다수당하고 다수당의 대표를 대법원까지 무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다수당의 야당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니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있으면 만약에 사법 리스크고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공수처의 피의자로 고발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물론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아요. 그러나 네. 임기 끝나면 수사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네. 볼 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다 그러면 다 사법 리스크입니까? 아니 고발되고 피의자가 전환되면 무조건 다 사법 리스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사람 누구나 김용민 의원도 그럼 고소해놓고 그냥 피의자로 전환시켜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혜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기각 나왔으니까 한번 아주 그것도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민생만 얘기하자고. 원래는 그 1특검 4국조 본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 빼고 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럼 민주당은 답이 없. 이러면은 이거는 존재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야당이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니 이 멱살 잡고 들이받는 거 말고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이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멱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글 썼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고 이 대국민 기자회견 해야 돼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메시지는요? 지금까지 한 4번인가 다 했는데 이번에 기각됐는데도 또 거부한다. 또 거부당했다? 이거는 야당을 그냥 짓밟겠다는 얘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아예 육성으로 제안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특검하고 그쪽까지 네. 이걸 거부하면은 이제 중대 결심하겠다고까지 얘기해야 돼요. 중대 결심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으면 이제 하나 이제 꺼내는 거지 카드를 가까이에서 이 한동훈 탄핵도 이제 그 차원에서 꺼내는 거고 네. 뭐 야당 했으면 다 이제 장관 탄핵이랑 총리 탄핵이랑 국정감사 해야 되니까 네. 국정감사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이콧들 다 밀고 가면서 거리 투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야당 존재 인정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거대 야당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다고 봐야겠죠. 아니죠. 없다고요? 어. 분노하죠. 아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감싸요 민주당을? 저는 분노합니다. 본인 아니. 얘기 말고. 민주당이 네. 분노하죠. 분노하지만 분노하고 나서 해결책을 얘기할 때는 또 소심해져요. 아. 이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그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수 야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소수 야당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럼 내려와야지. 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소수 야당의 투쟁 방식과 다수 네. 야당의 투쟁 방식은 다른데 네. 이걸 아직 구별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다음에 하자 미루자라는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은 나오는 때가 거고, 아니다. 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뭐 변희재 대표님께서는 이제 퇴진 투쟁이 상당히 이제 뒤에 이거 단계 그렇지. 거치고 가자라고 네네. 얘기했지만 네. 저는 그 단계 이미 다 왔다고 봅니다. 아유 더 감성이네. 아, 더 감성이야. 이미 왔어요. 그 왔어요? 단계는. 게다가 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방조했던 그 시기에 아. 이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얘기했어. 의원 최초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우리 저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 지역위원회는 당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지역구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는 어디 가서도 윤석열 탄핵이 우리 당론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미 그 시기 왔다고 봐요. 게다가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 보여주고 또 국회 무시와 야당 무시하는 것들, 야당 탄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네.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와. 당연하죠. 할 수 지금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야 변희재보다 강성 처음 만났어.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통과는 못 시키지만 발의는 가능해요. 몇 표가 있어야 150이면 과반이면 발의는 발의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그거 채택되려면요. 200. 200이요? 한 200은 어렵지. 30명만 더 데려오면 안 그렇죠. 돼요? 200 어디서 어려워. 아, 이제 그래요? 반윤 연대가 구성될 나오면. 가능성이 있죠. 음. 다음번 공천 과정에서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의를 해놓으면 네. 그 시기에 탄핵을 의결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만약에 정말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우리가 이 정권 끝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 너무 힘드니까 네. 이 정권 끝낼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네. 그래도 설득력이 있죠. 맞아. 근데 이것조차 못하면 네.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이 있습니다. 169석인데 우리에게 더 많은 의석을 주세요. 그럼 몇 석을 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럼 진짜 병풍 만들라고? 거대 병풍 만들라고? 거의 아니 야당 어디서 약을 팔아요? 범야권해 주시면 되죠. 야당에서 지금 역대 최다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죠. 맞아. 의석수가 모자라서 200석 못 채우는 건 두렵지만은 169석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다 그렇지. 보여줘야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뭔가 이제 선거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계산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윤석열도 사고치고 김건희 사고치고 천공 사고치면은 우린 가만히 있으면은 이기겠지 하나 본데 네. 실제로 윤석열 혐오 증오층이 70%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그 모닝 컨설트 외국계 조사하면은 75%가 나와요. 한국은 하도 여론조사 대응팀이 많이 날뛰기 때문에 조사가 왜곡되는데 그럼 75%의 그 윤석열 혐오 적대층을 끌어올려면 퇴진 탄핵으로 가야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을 좋아하진 않아. 근데 윤석열이 너무 싫어. 이 사람들이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압승하려면은. 네. 그럼 들이받고 싸워야지 갈 텐데 네. 숨어 있다 민주당이 무슨 표를 넣었죠? 그러면은 무슨 표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이 선거도 네 보궐선거. 들이받고 윤석열 퇴진을 앞세우고 심판을 막 해야지 대승을 거두는데 네. 벌써 또 약간 몸을 사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몸을 사리면서 적당히 있으면 이기겠지. 아니 이번 선거 적당히 있으면 이기겠지. 이기면. 아 이번에는 이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자, 30%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 한국 여론조사 하더라도 30%의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윤석열을 더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끌어모아야지 강서구청장 선거 때 더블로 이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세게 들이받아야 되거든. 근데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 저하고. 몸 사리고 있으면은 뭐 그리고 무슨 동정표? 아, 민주당 169석이 무슨 동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뭐 한두 가지 이슈만 지금 이 정부에서 발생하는 이슈 한두 가지만 있어도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뭐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라 진짜 더 난리가 났을 건데. 그럼요. 이태원 참사 하나만으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정부는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정신 못 차리는 것이고 조금 지나면
약간 무덤덤해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뎌지지 않게 계속 날 서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이 문제 제기하면서 강한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특히 민주당이 진짜 국민 대신하면 정말 세게 얘기해줘야 되고 네. 할 수 있는 거 막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맞아요.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검찰 독재를 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규탄은 혼낸다는 얘기인데 아. 검찰 독재 옛날에 저기 군사 정권 타도를 외쳤지 군사 독재를 규탄합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 타도를 외쳐야 돼요. 아. 검찰 독재 타도한다라고 세게 붙어주고 규탄에서 타도로. 그럼요. 타도한다 분쇄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분쇄. 야 강성이네. 이게 규탄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네. 규탄이 혼을 낸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검찰한테 이렇게 많이 맞고 있어요. 그게 동정표를 유도한 것 같아. 아. 네. 그러니까 자꾸 더 맞으려 그러잖아요. 더 맞아요. 뭘 더 맞아요. 더 맞아요. 동정표.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김용민 의원은 정말 앞장서서 그런 지금 얘기했던 부분 앞장서 하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뒤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야.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 두 분이 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아주 근데 똑바로 이제 차리게 아니, 해주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분이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야야 저렇게 하면 인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인기 없나요? 누가 인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막 네. 앞장서서 네. 검사 탄핵하고 하는데 인기가 막 올라가. 그러면 정치인은 무조건 따라가겠죠. 정치인의 인기는 국민이 주는 거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적 인기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당신보다 많아요. 최혁 씨보다. 시청자분들 분발해 주십시오. 제가 인기가 없답니다. 조회수가 잘 안 나와. 아 조회수. 그 인기 조회수가 척도거든. 그리고 소영길 대표도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여기 나왔었거든요. 아 송영길 대표 얘기하니까 그 네. 생각나요. 제가 검사 탄핵 그 발의하고 통과시켰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아 진짜 네가 해냈구나. 해냈구나. 네. 오. 너무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동료 의원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동료 의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네. 대표였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대표였는데 왜 이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서 야, 계속 난리가 아니야 났어요.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붙어 다닌 거야. 근데 이게 이 보수 정당이라는 데는 지금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때 10%에서 20% 정도로 뭐 야당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요 보수는요 윤석열을 쫓아냅니다 당에서 쫓아내서 새 옷을 갈아입고 전혀 윤석열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보수표 30%는 또 먹고 들어가. 그럼 민주당이 사실은 싸울 상대가 사라지는 수가 생겨요 총선 때. 아니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천공만 있으면은 들어놓도 이긴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 사라진다니까. 예, 총선 전에. 아니 근데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거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런 계산되는 게 있어요. 와.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아 저는 그러면 이번에 그 한정석이라고 저하고 이제 보수운동 10년 같이 했던 KBS 스피릿 출신인데 이미 벌써 제가 말한 대로 윤석열 출당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어요. 벌써 제야 보수에서는. 그 PD라면서요. 예, 근데 이제 그만뒀죠. 그럼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때 10% 이상 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고 거기다 태블릿까지 덮쳐버리면요 순식간에 판정리합니다. 대통령 출당하고 이제 자기들이 야당이 되는 거지. 야당하면서 야당이 되면서 포지션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쫓아냈다면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그럼 그렇게 포지션이 하게 됐을 때 민주당은 싸울 상대가 없어지는 사라진다. 거죠. 없어지는 거. 갑자기 원래 그거 믿고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지.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가 선수치기 전에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가만히 있으면 보수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찐 윤들 말고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짜 대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꽤 많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태극기 세력은 지금 자리 못 받잖아요. 윤석열이 자리 안 주단 말이에요. 이 박근혜 탄핵 무효였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도와줄 의미가 없는 거고 유튜버들하고. 네. 그 이명박계 애들은 총선 때 자기들이 공천권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명박계는 그 김태호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게 밀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대패해 버리면은 이 자기들이 이제 검찰 세력들 치고 총선 공천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저쪽이 아마 지금 단합돼서 선거 운동을 못 치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께도 지금 거의 절하절하를 외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꼭 있어요 이 보수 쪽에는. 많아요? 김태호가 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민주당은 거의 트리플 정도로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국힘이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현재 지도부에게 물리는 방식으로 비대위로 전환시키면서 네. 오히려 용산의 장악력을 더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쪽은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림 이렇게 자체는 보고 이제 있어요. 책임론에서 용산은 쓱 빠지는 방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당 지도부랑 뭐 또 당의 주요 멤버들을 거기다 지금 다 몰아넣고 있잖아요. 네. 안철수, 뭐 나경원 등등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의 총력을 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면은 상처를 입더라도 당이 입는 쪽으로.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 직전 지도부가 그때 4.7 보궐선거 서울이랑 부산 우리 민주당이 네.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도부 총사퇴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총사퇴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구청장 선거라서 서울시장급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이 총력전으로 붙는 양상으로 갔거든요. 이미 네. 미니 대선이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지면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먼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되는 거를 용산은 그리고 있지 않을까. 당 지도부 김기현은요 어느 누구도 당 대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웃이에요 거기는. 이미 결정 났고. 본인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그러다가 동조표 얘기했어. 난 너무 짜네. 그래서 본인들이 울산에 간다고 선언해 버렸는데 이미 그러니까 자기 공천만 지금 챙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을 당에서 쫓아내느냐 안 쫓. 요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그거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원한다고 쫓아낼 수 있어요? 출당시키는 거 아무 일도 안 해요. 국민의힘 많이 쫓아냈어요. 그래요? 박근혜도 쫓아내고 선거 도움 안 되면 다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저는 지금의 흐름 볼 때는 결국 윤석열이 쫓겨난다. 네, 연말 안에.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그 책임 공방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이 있을 텐데 결국은 용산이 밀릴 것이라는 밀릴 거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선거잖아요. 이건 수사관의 선거잖아요. 예. 선거는 선거는 누구 간판을 냈을 때 선거에 도움되냐 그러는데 지금 이 국힘당의 예비후보들 있잖아요. 윤석열 사진 절대 안 겁니다 지금. 그래요? 예전만 하더라도 그 박근혜 때 같은 경우 이미 지금쯤 박근혜 사진 딱 걸려야 되거든요. 윤석열 사진이 안 걸려 지금 TK에서도. 그래요. 그럼 윤석열 사진은 못 거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사람은 빨리 쫓겨나면 좋긴 한데 향후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처럼 안일하게 하면요 그냥 패하는 거예요. 또.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안 그러면 선수 뺏긴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탄핵부터 된다. 윤석열 퇴진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생각보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강성이네. 굉장히 합리적인데 제가 우리 이재명 전략적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했을 때 제가 당내에서 계속 의원들한테 설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단식의 중단의 명분을 당에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핵심은 윤석열 탄핵안 발의해 놓는 거다.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차피 저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가 사실 실종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치를 해놔야 이재명 대표도 단식 중단의 명분이 생긴다라고 해서 좀 주장을 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들이 어. 조금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아이고 용민아 또 탄핵이니라고 했지만 아이고 철없는 용민아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던졌는데 결국에 실현되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도 제가 엄청 일찍 올 3월인가 일찍 발의를 해놓고서 처음에는 욕하다가 다음 달 당론 발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태어났잖아요. 네, 지금 올라가 있죠. 검사 탄핵도 처음에 얘기할 때 말도 안 된다 네. 얘기했지만 4개월 동안 제가 서명 받으면서 탄핵해서 지금 다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죠. 방송 그러면은 그 통과되는 의결되면. 거고. 통과를 시켜야죠. 의장이 이제 해야지. 그럼. 네, 의장이 상정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안 할 가능성도 있나 보네요. 자꾸 의장이 합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오라고. 늘 네. 하는 짓이잖아요. 그 김진표 의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의장이 자꾸 우리 의원들의 표결권, 심의권을 침해할 때에는 저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을 상대로. 네, 그렇죠. 의장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도 들어가고 필요할 경우에 직권남용 고발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사회권 하나 가지고 혹은 안건 상정권 하나 가지고 모든 중요한 이슈를 다 올스톱 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국가를 정지시키는 거랑 그렇지. 마찬가지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필요한 정치적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설득하되 안 되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법적인 좀 압박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김진표 의장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저거 좀 문제 있는데 잘못 뽑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선수랑 나이 때문에 뭐 잘 뽑았다 했지만 네. 지금은 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이지까지는 않는데 그래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네. 의정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네. 표결할 때 의원들한테는 호통치고 그러니까요. 국무위원한테는 이렇게 아빠처럼 대하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지배적이에요? 아니면은 그건 지배적이죠. 그건 지배적이에요. 예, 저도 굉장히 심하게 항의했고 그날 그 자리에서 지금 국무위원 한동훈 장관을 지적해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서 야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냐. 네. 저걸 지적해야 된다라고 계속 항의하고 했는데 네.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 예. 아무튼 그런 문제들은 지금 당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가 올라오고 있어요? 분노가 지배적이에요? 그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결파가 더 많잖아요. 부결을 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되게 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의장이. 네. 의장 뽑는데 일조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변 대표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직도 이 대통령실은 산케이 신문에 항의 전화가 없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언론이 물어봤어요. 오? 대통령실에다가. 유력 언론이에요? 유력 언론입니다. 네, 어. 물어봐서 아니 해외 언론에서 이게 오. 가장 많은 읽은 기사로 당신들 태블릿 조작했다며 물어봤는데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도 대통령실이 답변을 못했어요. 한국 언론에다가. 네, 답변을 못해서 아마 보도가 나갈 것 같은데.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니, 보도. 아니 그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못 하고 그냥 어버버버 하고 그냥 끝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이제 저희가 산케이 알려가지고 일본 주식 인사에서 화제야 이게. 어떻게 이훈다나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기사를 썼는데 항의 전화는 못하냐? 근데 이제 일본 보수 지식인끼리 논쟁이 좀 붙었어요. 그래도 윤석열이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과 아니다. 다 빼먹었다 버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유력 매체에 제가 칼럼을 기고를 하기로 했어요. 일본 보수는 윤석열 안 버리면 너희 큰일 난다. 너희 영원히 이제 한국의 반일 정세에 이제 부딪힌다 해서 제가 아마 기고가 해서 다음 주 정도에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믿고 있는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이 반윤석열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자도 기분 아주 더럽고, 야, 다 버리자. 버리자. 이것도 아주 기분 더럽습니다. 둘 다 기분 와, 나쁘네, 둘 다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빠. 네. 알아요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죠. 이제 다 알죠. 그럼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일본 트위터하고 막 다 떠 있어. 떠 있어? 이런 내용들이 다 일본 유력 지식이니까 한국에 해외 비서관실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알고 있고 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알면서도 멍하니 있는 거여서 너무 기분 나쁜데.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일본에서 윤석열을 치는 걸로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분 너무 나쁜데요, 의원님. 아니 이제 그 시대 정신이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시대 정신 공정 뭐 이런 거 네. 불평등 이런 게 시대 정신인데 지금 시대 정신은요 국민의 자존감인 것 같아요. 국민의 자존감이 바닥나서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까가 시대 정신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야겠습니까? 어. 국민들은 다 위대한데 네. 저는 자존감 안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네. 기네스북이라도 올라갔으면 좀 자존감. 그러지 마. 그게 더 얄미워. 진짜 은근히 돌려가기. 정치 분야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된대. 근데 자존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진짜 아이디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되게 진지하게 입장을 냈었어요 처음에. 농담으로 낸 건 아니고. 그래요? 예.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네. 네. 많이 좀 외로운 싸움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 최강욱 의원이 또 나가셔가지고 예, 의원 아닙니다. 네, 조금 더 힘들어졌죠. 네, 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송영길 대표님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네. 그래도 이번에 그 부결을 했던 의원들이 약간 좀 단단하게 한 번에 뭉쳤기 때문에 그 힘이 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결파에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결을 시켜줬고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걸 기각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어머나, 어머나. 우리 훈장 줘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설마. 네,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치. 말도 안 돼.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그러니까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네. 아니 정치행인데 정치행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결했다라고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도 못해요. 못했지.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몇 명 빼고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정치행위는 정치행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사법부에다가 당대표를 던져놓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을 이런 식으로 종료를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네. 정말 나쁜 행동이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면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또 만나면은 아유 의원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꼭 그렇진 않고요. 일단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다. 자기 그렇게 합리화의 달인. 달인이다. 아. 그렇게 근데 정리를 너무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라 말이 착하게 들린다. 아니 뭐 그래요? 저는 솔직히 네. 지금 태도나 맞아. 표정이 대단한 작품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 독설 나올 줄 알았는데. 야, 너무 그러니까 부족한. 완전히 이거 이런 태도죠. 그 부모님을 준 다음에 내가 너희 부모님께서 독립심 키워주지 않았냐. 딱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준에. 네. 친일파 논리죠 또. 그렇게까지 네. 보십니까? 네. 비슷한 거죠. 강성 발언에 강성. 그래도 김용민 의원님이 계셔서 좀 희망스러워요. 그래요? 왜냐면 몇 달 전에 나와서 조회수는 폭망했지만 검사 탄핵안 왜 말씀하셨을 때 그랬죠? 조회수가 왜 그렇게 아니,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 많이 그 퍼 검사 날라주세요. 탄핵안이 진짜 통과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일이 진전이 되는 걸 보니까 맞아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봐봐 이 변희재는 이말 자체도 웃겨. 변희재가 지금 시간도 하자고 진도해야지. 아니 왜냐면 얘기하고. 마지막 카드를 그 1번에다 터트린다고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게. 또 물어보면은 그게 임팩트가 강한데. 그게 마지막 카드군요. 네, 마지막 카드. 그거 마지막 카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출연료를 또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려면 제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네요. 오늘 그 김용민 출연료 깎으려고 나온 거 아니죠? 바로 조회수 파괴시켜가지고. 출연료는 한번 인상되면 깎는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대신에 그분 섭외를 안 할 수는 있어요. 예, 출연료가 너무 높아서 네. 아주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